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장마가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여수를 제외한 순천, 광양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폭염을 점점 더 실감하게 되죠. 미국의 인지과학자 제프 모건 스티벨 박사팀은 인류 역사상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면 사람의 뇌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온난화 시대 인간의 뇌는 그 전에 비해서 10%가 줄어든 걸 확인했다는데요. 연구팀은 현재 가속화하고 있는 온난화가 인간 뇌에 진화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뇌의 크기는 인지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온난화의 역습이죠. 오늘은 세계 일회용 봉투 없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장 보러 가실 때는 장바구니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의 뇌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털업으로 한 주간 도정 소식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새로운 한 주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순천 지역 공공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과정에서 건설사와 임차인들의 갈등이 지역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요? 네, 순천시에 소재한 공공임대 아파트의 10년 임대 기간이 도래하면서 관내 일부 임대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건설사와 임차인 주민들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에 소재한 분양 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오천지구 영무 예다음 아파트를 비롯해 총 2,779세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임차인들의 임대 전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천지구 진아리채 아파트의 경우는 임대기한 종료를 앞두고 최근 조기 분양 전환을 위해 감정평가까지 마쳤는데 임대인 건설사인 진아건설의 분양 철회로 분양 전환이 미뤄졌습니다. 진아건설은 최근 입주민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임대아파트 조기 분양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수용하기 힘든 감정평가 결과로 인해 분양 전환 계획을 철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임차인들의 분양 전환에 대한 내부적인 이견과 건설사가 감정평가 결과 분양가가 저평가되었다며 분양 연기를 결정하자 10년 임대 거주 이후 분양으로 내 집 마련을 기대해온 입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이긴 합니다. 여수에서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 최근 순천에서는 10년 거주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 연합회를 결성하고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네, 최근 순천 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모임을 갖고 순천 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연합회를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모임을 결성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산정 방식을 5년 임대주택과 같도록 법 개정 운동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입주민들은 임대 의무 기간이 5년인 경우 건설 원가와 분양 전환 당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분양가가 산정되는데 10년 임대 아파트의 경우 분양 전환 가격이 분양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금액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입주민들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상전 시 분양 당시 그러니까 현 시세를 기준으로 한 감정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임차인은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분양 전환을 받지 못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라는 입장입니다. 입주민들은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감정평가 금액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이 핵심인데 감정평가가 평가 시점이나 위치 등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예, 순천 지역의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분양 전환과 책정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도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어요. 네, 지역 10년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분양가 책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순천시 의회는 최근 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산정 기준 개선 건의안을 채택해 관련 정부 기관에 송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의안을 발의한 장경원 의원은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사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데 반해 주택 건설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당했던 입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적정한 분양 전환과 산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장경원 의원은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된 순천시의 집값이 향후 분양 시기가 되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평생 소원인 내 집 마련을 기대한 임차인들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악취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악취관리법이 시행된 지 20여 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양시 지역 일부에서 광양시의 관내 악취 민원 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최근 광양시 일부 주민들로부터 광양시가 지역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광양 지역은 40여 년 전부터 산업단지가 개발되었고 지속적으로 비산먼지나 악취에 관한 민원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악취관리 지역이나 악취관리 대상 시설이 지역에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일부에서는 특정 지역의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악취관리 지역 지정이나 악취관리 대상 시설 지정이 되지 않고 있다며 광양시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년도 지역 악취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도 여수 지역 산단만 포함되어 있을 뿐 광양시는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악취 실태조사는 악취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악취관리 지역 대상 시설이 한 곳도 등록이 안 된 광양시는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악취 민원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정작 광양 지역에는 악취관리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 주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해명대로 광양시는 악취관리지역이나 대상시설이 지정되지 않아 연구원의 실태조사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역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관내 특정 지역의 악취 민원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양시에 여러 번 제기했는데도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광양시의 미온적인 대응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행정주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언론을 통해 민원이 접수되면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업체를 찾아 오염 발생 여부를 측정하고 점검은 하고 있지만 이 광양이 악취 방지법상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악취에 대해 강력하게 행정적 대응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그 책임을 광양시에 미뤘습니다. 예, 광양시가 지역의 이미지를 고려해서 악취관리 지역 지정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광양시의 입장이겠습니다. 네, 진행자님 지적대로 광양시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높은데요. 광양시는 뒤늦게 행정이 적극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악취관리 지역 지정에 노력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언론을 통해 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에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있지만 이 포스코와 관련해 집단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다며 그동안 개별 사업장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이 산단 내 다른 기업들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해명했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없었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며 민원 발생 빈도나 민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광양시는 다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신청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경계 지점이나 배출 시설, 배출 이용 기준 초과 등 고려해야 될 점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나 단체,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가 이런저런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광양시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 수십여 년 동안 악취 민원에 시달려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명이 신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서동룡 의원 먼저 이야기 들어보죠. 전화 연결돼 있어요.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서동룡입니다. 예, 한 주 그리고 주말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 아시는 대로 지난 주 금요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노란봉투법, 이태원 특별법 등등과 관련한 법안이 여야 격돌 끝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당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였고, 본회의는 금요일날 열렸지만, 월요일부터 저희가 이제 원내대표단들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상의하고, 전략을 좀 세워나가고,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숨가쁘게, 바쁘게 지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 말씀하신 것 잠시 후에 또 여쭤보는 것으로 하고, 노동계와의 이슈를 제가 의원님께도 여러 번 좀 여쭤봤던 기억이 나요.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계속 화물연대 파업, 건설노조에 대한 건폭 등 이게 혐오 발언 등을 통해서 계속 노동자들을 탄압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진작부터 총파업에 대한 경고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에 대한 시각들이 결국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탄압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급기야 이제 총파업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아시는 대로 국민 경제가 굉장히 많이 좋지 않습니다. 성장률에 대해서 OECD 같은 데에서도 다른 나라 OECD 전체의 성장률에 대한 평가보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낮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의 총파업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총파업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 이게 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가 빨리 노동자들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을 이루어내고 산업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노력들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하는 점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정부의 인식 개선이 먼저단 재료로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하셨던 국회 본회의 상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이태원 특별법,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일단 통과가 됐고 7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하지만 전망은 역시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 본회의장 퇴장한 가운데 통과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뒷이야기 좀 들려주십시오. 예. 이제 정확하게 이번에 통과가 된 건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이었고요. 예. 또 이태원 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의 건 그리고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 등 이 세 가지였습니다. 예. 일단 계속 이제 논쟁이 되어 왔었던 법률 안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예컨대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니까 예. 시민들이 나서서 모금운동을 통해서 이걸 좀 돕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과거를 가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의미에서 힘을 보태주셨고 그런 공동체의 노력들이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이어진 건데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 건 거예요. 이건 내용이 말입니다.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실질적인 노동 조건의 결정 권한은 원청이 가지고 있잖아요. 하청에게 이걸 하도급을 줄 때부터 임금을 포함해서 조건들을 굉장히 열악하게 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하청 기업들은 결정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실질적인 노동 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게 원청이기 때문에 원청이 하청 노조하고 교섭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속 원청은 저건 우리 일 아니다. 나는 니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피해왔었거든요. 그러면서 하청 노조가 파업을 하면 불법 파업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렇게 해왔던 건데 이번 법에서는 이제 하청 노조가 실질적인 노동 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원청하고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하나. 두 번째로 파업이 일어난 경우에도 노동자들이 그 파업을 함께 했다 하더라도 노조에서의 위치나 파업 참여 정도 등에 따라서 책임을 좀 다르게 구성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번 노란봉투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계속 이게 파업 조장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선동을 해왔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난번 이제 최근에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 파업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은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노란봉투법에서 준비해왔던 내용을 대법원도 인정한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대법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계속 해왔던 것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결코 옳지도 않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민주당과 야사당이 나서서 그동안 노동계의 오랜 그 염원이었던 노란봉투법을 이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좀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다 좀 다루면 좋겠습니다만 또 시간이 또 예치가 않은지라 그 최근 또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 후쿠시마 일본 오염수 관련된 또 뭐 현장도 막 찾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또 시민도 같이 참여를 하시고 이 결의안 채택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이제 결의안도 그동안에 저희 이제 농해수위에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이제 제출을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거부했고요. 그래서 농해수위에서 이거를 좀 농해수위 안으로서 표결을 하자고 그랬더니 또 퇴장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좀 잘 아시겠지만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국민의 그 요구들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안이라면 정부가요. 이러한 사실 국민들이 대부분 반대한다는 사실을 일본 정부한테 전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대책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해야 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더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일 브리핑 같은 경우는 일본 정부는 하지도 않은 걸 우리 정부가 나서서 더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해 두는 대책을 마련할 것, 그 일본 정부에 대해서 방류를 하지 말 것, 이걸 촉구하는 대한민국 국회 차원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 문제마저도 또 막 괴담이니 공격을 하면서 결국 퇴장을 해버렸어요. 근데 웃긴 건 자기들이 퇴장을 해놓고요. 또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러 들어와요. 혼자 들어와서 토론만 하고 나가요. 그 사이에 자기 당 의원들은 아무도 없고요. 기껏 토론해놓고 또 토론한 사람은 표결에는 참여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좀 반복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니까 이 모습 자체가 국민들의 정치 불신들을 더 이제 강화하는 이런 게 될까 되게 걱정이고요. 무엇보다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모든 거에 우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대명제를 좀 자꾸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고 또 오히려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한 의원님은 또 노량진 수산시장 가서 수조물 또 드시기도 하고 뭐. 이게 무슨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반국가 단체 발언 후폭풍이 좀 아직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권영세 장관 개각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처도 있었습니다만 통일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또 이야기를 여쭤보면 김영호 고수가 이제 대북 강경파로 알려져 있는데 뭐 관련해서도 연장선으로 본다면 반국가 단체 발언 문정부 인사들도 사과도 요구하기도 했고 당내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권영세 장관은 아마 내년 총선 출마하려고 지금 이번에 빼는 것 같고요. 예, 뭐 그거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후임으로 나온 김영호 그 교수가 후임으로 지명된 김영호 교수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사람이잖아요. 통일을 하지 말자는 사람은 다른 부처에 필요하면 안 치면 돼요. 뭐 국정원장 안 쳐도 되고 할 텐데 왜 통일부 장관에 안 치냐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전반적인 행태도 큰 문제지만 대통령의 반국가 단체 발언은 뭐 그건 저는 아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 자체가 너무 저급하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것도 그렇게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발언이 너무 충격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대통령한테 구구 유튜브를 좀 그만 시청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도 그런 권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구구 유튜브 좀 그만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번 발언 자체가 구구 보수단체의 대표나 할 발언이고 설사 그들이 했다 하더라도
언론 등에서 충분히 비난받을 수준의 발언인데요. 이런 발언을 대통령이 마음껏 해댑니다. 대통령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절반에 대해서 거의 선전포고를 한 듯한 형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전임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냈던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그러면 반국가 세력 정부의 일원으로 고위 관료를 지낸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바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 말을 하면서 내 말이 뭔 말인지,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사람들한테 읽힐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 없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당의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의원들도 굉장히 격렬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반대를 했는데요. 예.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상권 분립이나 경제적 균형의 헌법 원리 이거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고 협치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게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이거 무시하면 안 될 겁니다. 더 발언에도 신중하시되 나와 생각이 다른 일을 적으로 규정하는 이 단순성부터 빨리 좀 벗어나기를 권고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으로 좀 와서요.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작년 한 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 1위를 했다는 또 오명의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저감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광양만권 주민의 가장 큰 걱정이 사실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 문제일 텐데요. 예. 이번 환경부 대기오염 물질 현황을 보니까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2019년부터 4년 연속 단일 사업장 최대 배출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어요. 지난 2021년 제가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요. 당시 환경부 장관한테 분리더 문제 등 포스코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 이후에 포스코가 그에 대한 대응하는 방안들을 마련해서 저한테 보고도 해주었고요. 그래서 나름 포스코는 지금까지 고쳐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과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얼마 전에 포스코가 이제 저희 의원실에 환경투자 실적하고 계획을 보고했어요. 2017년부터 22년까지 1조 8천억 투자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앞으로 3년간 그러니까 2025년까지 1조 6천억을 더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환경부 발표를 보니까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2021년보다 2022년에 더욱 늘었지요. 그러니까 TMS 설치가 추가로 돼서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해오던 거잖아요, 배출을 그만큼. 그렇긴 하고 이게 누가 봐도 되게 좀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게 너무 어설프잖아요, 변명 자체가. 앞으로 포스코가 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저감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받았던 제가 경과 외에 이번 환경부 발표 결과에 대한 대책들을 별도로 좀 진행상과 대책들을 좀 보고받을 계획이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감 노력이 부실한 것은 아닌지 좀 더 따져보고 포스코의 설명과 이후의 진행 경과는 또 기회에 닿으면 제가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민선 8기 지자체장 1년이 지났습니다. 정의나 광양시장에 1년 총평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평가를 하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가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요. 정의나 시장의 시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전임 시장님의 경우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러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한 점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정의나 시장의 시정 운영을 보면 과연 광양시의 미래를 위한 목표와 방향성이 뭔지, 그걸 위한 핵심 사업이 뭔지 이 도저히 알 수 없다는 목소리들이 많으세요. 이 1년 정도가 지났으면 벌써 이제 시장의 시정 철학을 반영한 조직 구성도 했어야 될 건데 그것도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철동상 건립 용역 문제 같은 그런 논란들만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철동상과 관련해서도 그게 시장의 시정 목표 또 핵심 사업 이것과 철동상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연계돼서 좀 설명이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단일 사업들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좀 문제만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단기적인 성과도 성과겠습니다만 장기적 관점에서 광양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게 먼저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인터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털어보라 서동용 의원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라디오 전망대 본격 정치 시사 토크 털어보러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가 천하람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예. 제가 뭐 매주 어떻게 뭐 주말 한 주 보내셨냐라는 것을 여쭤보기도 하고, 네. 또 제 그 고정 게스트분들은 그 SNS를 통해서 어떻게 좀 지내시나도 잘 보기도 하는데, 네. 오늘은 뭐 순천의 용당교 관련된 특별 교부금 글을 쓰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좀 핫한 이야기입니까, 요즘에? 약간 뭐 흔한 일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 어느 지역이든 그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라고도 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서로 다 자기가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했느니, 뭐 저희 국민의힘의 이세은 시의원이 했느니, 뭐 이런 갑론을박이 좀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저는 뭐 괜찮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세은 의원이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예. 지방의원이라는 이유로 좀 폄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시의원이 뭘 중앙정부 돈을 따오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아니 뭐 시의원, 고작 시의원인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좀 과한 폄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너희도 노력했고 우리도 노력했고 다 같이 잘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 약간 너무 좀 과하게 그렇게 하시길래 실제로 이번에 있었던 그 예산 확보는 이세은 시의원이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방문한 저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에게 굉장히 열심히 요청하고 챙겨가지고 따온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순천시에서 보도자료를 내면서도 이거는 이세은 시의원에게 감사한다라고 이례적으로 무소속 시장이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 약간의 공을 실제 인정하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었는데.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너무 좀 공격을 부당하게 많이 받는 것 같길래, 뭐 저라도 좀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좀 하나씩 좀 풀어볼 텐데, 오늘은 좀 뜻밖의 먹방이 이슈가 됐어요. 네. 그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하셨던 김영선 의원의 수조물 먹방, 이게 좀 논란이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면서 눈 뜨고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조용히 오선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분이 중진이 그리고 당 대표도 하셨더라고요. 저도 뭐 김영선 의원 물론 저는 압니다만은 사실 저희 당의 여성 최다선이신데 그런 걸 하시니까 솔직히 좀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게 지금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희화화할 만한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제가 봐도 민주당의 공세도 좀 너무 과하게 이렇게 정략화하는 걸로 보이는 분들도 있지만은, 예. 이거를 여당의 어떤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의원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심지어는 뭐 본인도 드시다가 뭐 옆에 있는 의원한테도 먹어보라고 하고 그러시던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부도 경계를 좀 선을 긋더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약간 우스운 얘기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있냐 없냐 논쟁으로 가면 이거는 국민의힘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요. 이렇게 적절하게 희석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밝혀진 과학기술상으로는 뭐 예를 들면 위험성이 뭐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든지 어떻게 보면 조금 드라이한 과학적인 논쟁으로 가는 게 국민의힘이나 정부 여당 입장에서 훨씬 부담을 더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감정적인 행위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뭐 다 좋아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크게 안 느끼거나 과학적 거를 좀 지켜보자 하는 분들도 그 장면을 보면, 아니 우리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거를 방어 내지는 대변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문제면은 정부 여당이 나서가지고 한다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모르겠는데, 일본의 이슈인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까지 안전하다는 걸 홍보해줘야 되나? 약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뭐 우리나라 그 수산업을 종사하는 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라는 식으로 얘기는 하겠지만
좀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좀 기괴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뭐 길게 이야기 나눌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개각이 있었어요. 네. 통일부 장관, 뭐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그밖에 뭐 1차관도 십수명이 교체가 됐던데 어떤 총평 주시겠습니까?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너무 여러 명을 차관으로 보내는 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전면 배치라는 지적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이렇게 많은 수의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을 배치하는 거는 드문 일입니다. 물론 그 대통령실 비서관이라는 분들도 이분들이 이제 어공이라고 하죠. 우리 소위 말해서 정치인 출신 비서관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실제 그 부처 출신들도 섞여 있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왔다가 또 승진해서 돌아가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또 교수 출신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차관, 그러니까 그 비서관 출신들을 전부 차관으로 이렇게 많이 임명한다는 거는 대통령실이 부처에 대한 영향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은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실이 직접 하라고 시키는 거 말고는 잘 안 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그 부처들 보면 국장이나 1급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꿈이 차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장관은 약간 뭐 정무직이기 때문에 뭐 정치 출신 올 수도 있고 근데 보통 해당 부처의 이제 직업 공무원들은 차관이 되는 게 보통의 목표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대통령실 출신들이 많이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실에 가서 비서관이나 선임 행정관을 하는 소수의 공무원들을 빼고는 내가 차관 되기가 쉽지 않겠는데라는 인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점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자기들이 직접 어떤 주도적으로 뭔가 많은 어떤 진취적인 일을 할 요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인사 예측 가능성도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두 명 정도는 뭐 대통령실 왔던 분들이 돌아가서 차관하고 이런 거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일이지만 이런 식으로 대놓고 우리가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을 너무 많이 한 번에 배치하는 거는 제 생각에 공직사회에 이게 불확실성 내지는 불안을 더 높일 수 있지 않나 좀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주간 제가 또 보면서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네. 오는 10월에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그리고 최근 있었던 경기 대곡 소사선 개통식에 야당 의원 그리고 도지사 패싱 논란이 있었어요. 네. 뭐 야당 의원들은 결국 오기는 오셨습니다만 네. 결국 총선 전초전에 대통령이 끼어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는 정말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겁니다. 제가 왜 여기에 이제 목소리를 높이냐면은 좀 그렇지만 저도 패싱 많이 당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서 뭐 저희 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거 밖에 많지 아예 없죠, 사실 전남에는. 최근에 또 서두에 이세훈 의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지방 의원도 없었기 때문에 예. 저도 이 패싱 당하는 서러움을 나름대로 잘 압니다. 근데 대통령 행사에서 야당 의원이나 야당 도지사를 패싱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오잖아요. 대통령이 오시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대통령한테 갑니다. 거기에 뭐 야당 도지사니 야당 의원들이 왔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들만 알아요. 그냥 본인들만 알고 본인들 사진 몇 장 찍어서 본인들 SNS에 올리는 게 답니다. 예.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이 오셨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언론에 대언론 관계 아니면 대국민 관계에서는 이분들을 오지 말라고 할 이유가 사실은 없고 예. 그냥 괜히 그냥 야당과의 관계에서 그 당사자들 뭐랄까 불쾌하기만 한 일이거든요. 원희룡 장관이 여기 해당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또 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뭐 예를 들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와도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 그분들이 안 와도 사실은 그게 지역민들에게 뭐 엄청난 시그널을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는 뭐 설마 그랬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서 야당 의원들을 심지어 대통령 행사에 부르고 말고 하는 거는 정말 불필요한 짓이다.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논란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제일 득본 게 누구예요? 김동연 지사 아닙니까? 예. 김동연 지사 메시지도 되게 좋았어요. 딱 나오고 나서 뭐 이게 뭐 중요하냐, 이 뭐 지역 발전이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메시지도 잘 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도와주는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 일 없이 야당 의원들 불러가지고 행사 진행했으면 야당 의원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대통령만 스포트라이트 받고. 근데 이 논란 만들어준 덕분에 야당 의원이랑 김동연 지사 존재감만 이렇게 올려준 건데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참 현명하지 못한 행태죠. 알겠습니다. 지역 이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순천시가 연양들 일원을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는데 선정 절차와 과정 전체적으로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이슈도 여러 번 나누기도 했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광규 시장이 청사진을 미리 공개 안 한 게 저는 아쉬운 점입니다. 청사진을 미리 공개 안 한 게 아쉽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순천시에서 내놓는 어떤 연양들에 하겠다라는 컨셉을 보면 덴마크 코펜하겐 같은 데 보면은 그 도시의 이 소각장을 되게 멋지게 해놔가지고 거기서 오염물질의 발생은 최소화하면서 거기 막 썰매장도 만들고 수영장도 만들고 되게 맞아요.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뭐 아캡 뭐 있어요. 덴마크 코펜하겐에 저도 이름 애니어트 봤는데 그런 컨셉을 하겠다라는 거를 시민들에게 미리 좀 정확하게 더 많이 알렸다면 좋지 않았을까. 노광규 순천시장은 본인이 관여한 바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 위원회 명의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컨셉은 이런 거다라는 게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입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 밝히기가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반발이 나올 것이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원 재활용 시설의 컨셉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알려졌다면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좀 갑자기 너무 갑작스럽다라는 걸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저의 생각은 뭐냐면 컨셉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나오는 열 에너지 같은 것들도 잘 활용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 어디 하남인가 어디서도 뭐 유니언 파크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비슷한 컨셉으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시민들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저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셉 자체는 도심에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서 나오는 어떤 시간적인 뭐 어떤 여러 가지 손실도 줄이고 또 나오는 열을 잘 활용하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하는 컨셉은 나쁘지 않은데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리 예고편 같은 것들이 티저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나왔다면은 시민들이 훨씬 더 받아들이시기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광규 시장이 어찌 보면 독단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위원회가 했다라고 하고 실제 그게 사실이더라도 시민들께서는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정부위원회에서 아니 단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어떤 과학자들의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윤석열 정부와 전적으로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시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청사진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왔다면은 훨씬 이게 부드럽게 논의가 전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순천 환경연 등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누가 행위자였는지 밝혀라라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장선에서 뭐 짧게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노광규 순천시장 민선 8기 취임 1년 총평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우선은 순천만 정원 박람회 무사히 또 잘 개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또 평가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무소속 순천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발전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또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10초 남았는데 내년 총선에 노광규 시장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본인이 직접 그런 부분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노광규 시장이 현재 상황에서 거짓말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주요 도정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서 전남을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1주년을 맞았죠. 김영록 전남지사가 더 큰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에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최첨단 전략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키우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1조 6천억 규모의 우주 발사체 클러스터를 대한민국 우주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요. 우주 발사체 특화 국가산단을 조속히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부권엔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동부권의 수전 해해 시스템 성능 시험센터 구축을 통한 국가 그린 수소 산업 육성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 속의 남해안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 규모하고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과 함께 올해 열릴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또 국제수목비엔날레, 국제농업박람회와 국제남도음식문화 큰 잔치를 세계적 행사로 치르겠다 이런 의지도 내보였습니다. 김산 특히 국립의과대학을 전남에 반드시 유치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인구 프로젝트도 추진해서 기회와 희망의 땅 전남을 일구는데 주력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수도권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갖고 주식회사 한화 글로벌 부문 등 5개 기업과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이에요. 예, 맞습니다. 전남도가 첨단 전략산업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주식회사 한화 글로벌 부문 등 5개 기업과 2조 5천억 규모의 투자 협약으로 2,125명의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한화 글로벌 부문은 여수국가 산단 1원 13만 제곱미터에 연간 40만 톤 규모의 질산 공장을 건설하고요. GS 바이오는 2024년까지 여수 국가 산단에 바이오 디젤 플랜트 증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같이 협약을 맺은 창학은 영광에 2029년까지 떡 제조 관련 공장을, 바른디앤디는 2027년까지 호텔 앤 리조트를, 포스코 퓨처엠은 광양에서 2차 전지호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데 투자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투자 유치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 대표들을 대상으로 투자 환경과 또 강점을 부각하면서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네, 또 여순 11구 사건에 대한 희생자와 유족 심사 건수가 1000여 건을 넘어섰어요. 예, 현재까지 6,960건의 신고가 접수가 돼 누적 1,036건의 심사를 완료해서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 유족 결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동안 시군 조사와 심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요. 조사 체계가 안정화되는 올 하반기부터선 조사와 심사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도는 심사의 교육문화사업 지원과 또 아웅개소의 역사 육지 발굴이나 정비 사업도 계속 속도를 내고 있고요. 여순 11구 사건 전국화를 위한 다크 투어 코스 개발과 시범 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완료해서 7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무엇보다 여순 11구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또 이해를 통해 유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2016 여수 세계 섬박람회가 여수의 위상을 높이는 국제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예, 맞습니다.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여수 돌산업 진모지구와 여수 박람회장, 또 화정면 개도, 남면 금오도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개최할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는 30개국 200만 명이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승인 국제행사인데요. 전남도와 여수시는 국제행사 승인 이후 종합기본계획 수립부터 또 조직위 설립과 지원 조례 제정 등 이 박람회 준비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전남도는 주 행사장을 여수 시민이 활용 가능한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하고요. 섬 투어 프로그램 운영과 섬 박람회 특징을 잘 살려서 2012 여수 엑스포에 이어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도 여수의 위상을 높이는 국제 행사로
데 지혜를 모아가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와 경남도가 지난 4월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시대 실현을 목표로 체결한 전남 경남 상생발전협약의 공동협력 사업들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양 지역이 상생발전협약을 통해 남해안 개발과 우주항공, 또 관광, 문화까지 총 5개 분야 12개 협력과제 공동 추진을 약속했었죠. 이후 두 지역은 협력사항에 대해 상생발전협력회의를 발족해 연대와 또 협력을 가속화해서 과제 추진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눈에 띈 성과는 아무래도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에 공동 추진을 들 수가 있는데, 지역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가 돼 현재 활발히 논의 중이고요. 이 밖에 이순신축제 연계 개최와 또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조성도 곧 실행 계획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상생협약국 전남과 경남은 남해안 관광부터 우주산업까지 양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또 전남도가 공공의료 기반 시설 확충과 의료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추진 중인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했어요. 예, 그동안 의대 유치 건의와 활동 상황을 점검하고 올 하반기 활동 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전남도 내 의대 신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주력키로 했습니다. 전담반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대 신설을 반영한 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고 정부와 국회 또 대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건의도 하고 또 설득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또 7월 중에 전남도 의과대학 민간 유치를 공식 출범시키고 타시도와 정책연대를 통해 의료 취약지 의대 신설을 공동 건의하는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요. 그리고 도내 의대 신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여론 조성을 위해 수도권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전라남도 대변인실 방준환 사무관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7월 3일 월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